앞으로 그의 남은 중국 대표로서의 선수 커리어 20년간은 절대로 한국을 상대로 우승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그의 중국 대표팀 코칭 30년 역시 한국을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도 확실해졌습니다. 동료 선수 바지를 내렸다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자 자숙을 하기는커녕 심장 위에 태극기 마크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 생각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아예 빨간 국기에 노란 별이 가득한 중국 국기로 갈아 끼고 국제대회에 나서고 있는 린 샤오진. 지난 한국 이름 임효준이 이번에도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시즌 시작을 알리는 월드컵 대회 1500m에서 천적이자 바지를 내리는 폭력을 저지른 대상이기도 했던 황대현이 린 샤오진을 말 그대로 끝장내버린 건데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1500m는 황대현의 완벽한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허리 부상으로 휴식을 선언하며 2022-2023 시즌 태극마크를 잠시 반납했던 황대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 시리즈 복귀전을 가졌고 클래스는 영원했는지 바로 금메달 사냥에도 성공했습니다. 린 샤오진은 이제 체념한 것인지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도 못하고 얼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끝까지 쫓아다니며 잊지 말아야 할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도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좋은 학습 사례로 삼아야만 할 대표적인 빙상계 한국 배신 중국인 선수 린 샤오진의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얼마나 경기에 나서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억울한 면이 있다 하면서 옹호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더 이상 린 샤오진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느끼기 어려우실 겁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 쇼트트랙은 지난 베이징 올림픽과 월드컵 시상대를 연이어 석권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히 선수들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지만 또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으로 도망간 린 샤오진이 지난 한국대회에서 귀화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이후 이번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됐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결승이 아닌 준결승에서 황대현과 린 샤오진이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황대현의 조 1위로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린 샤오진은 3위로 밀려 결승조차 오르지 못한 채 순위 결정전으로 밀렸고요. 사실 린 샤오진은 국제빙상경기연맹도 주목하는 선수입니다. 올해 초 국제연맹이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한 선수가 처한 상황 이모저모를 집중 탐구한 글 하나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린 샤오진은 중국 귀화 이후 내내 부진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중국에서 국적을 박탈당한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올 시즌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걸며 일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월드컵 금메달까지 목에 건 적이 있던 린 샤오진이 이토록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박지원, 황대현 선수들 두툼한 선수층 덕분이었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스포츠 종목의 국제협회가 특정 선수에 대해 그것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장문으로 글을 게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인데요. ISU는 물론 천문단은 사실 위주의 담백한 일대기였습니다. 2020년 한국을 떠나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마침내 2022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된 그는 이번 월드컵 5차 대회 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라고요. 이어 나온 말은 조금 의미심장했습니다. 만으로 26세밖에 안 된 어린 그는 자신이 고향이라 부르던 경기장에서 승리를 노리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였죠. 국제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글이었기에 자신들의 어떤 감정도 있는 그대로 담지는 못했지만 행간을 살펴볼 때는 분명 그의 처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요즘도 대회를 준비한 주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린 샤오진 하나만을 위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얄궂은 사이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과 린 샤오진이 경기 때를 제외하면 훈련장이나 숙소에서 마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중국 측의 특별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명하며 훈련 스케줄은 ISU가 짜지만 ISU도 서로 껄끄럽거나 라이벌인 나라끼리는 최대한 다른 도로 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국제스포츠협회가 단 한 사람 때문에 두 나라 자체를 세심하게 분리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는 점도 잊지 않고 언급했죠. 거의 황제 쇼트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죠. 동시에 중국은 린 샤오진 띄워주기에 열심입니다. 한국을 상대하는 린 샤오진을 응원하는 중국 팬 무리를 소개하며 린 샤오진을 모른 채 하는 한국 팬들을 흉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사실 이는 린 샤오진이 중국 귀화 이후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자 갑자기 그를 치켜 세우며 환호한 이후 계속되는 의도적인 띄워주기의 일환이긴 합니다. 그전까지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메달도 못 따고 쓸모없는 한국인이라고 욕하던 중국 언론은 일제히 180도 다른 태도로 그를 치켜 세운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나쁘끄럽고 황당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린 샤오진이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네티즌의 80% 이상이 배신감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매체들은 한국 뉴스 댓글에는 기본적으로 불만이 압도적으로 많다.
남자 500m 결승전에는 강한 선수가 없어 우승을 차지한 것이라는 등 심판이 문제가 있었다는 등 비난하기 바쁘다라며 황당한 한국가 내리기를 시작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중국인들을 선동하며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린 샤오진이 귀화한 배경도 설명합니다. 배신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매체는 린 샤오진 귀화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오랜 암흑정치 투쟁과 관련이 있다. 그는 파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늘 이처럼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시킨다. 린 샤오진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도 비슷한 이유다 라고 말하는데요. 전형적으로 사실과 거짓을 섞어 보도하는 교묘한 물타기 선동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린 샤오진은 앞서 2018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해 남자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다니며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리틀 안현수라는 나름의 극찬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갑자기 재판장에 불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암벽 등반 훈련 중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린 샤오진은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1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청구받자 미련 없이 기다렸다는 듯 한국을 떠나 공산주의 중국으로 귀화하고 맙니다. 그에게는 심장 위의 태극기가 그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서류상의 이름 하나일 뿐이었을까요? 금메달 따다는 이유만으로 남들 다 가는 군대도 가지 않으니 뭐가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목숨을 잃어왔는지를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할 것은 있습니다. 악마의 재능을 지닌 그는 슬슬 컨디션이 올라오며 그 재능을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린 샤오진이라는 존재는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쓸모있는 재료거든요. 애초부터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왔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정도죠. 먼저 그는 어쨌든 올림픽에서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기록이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린 샤오진 역시 빅토르안만큼은 아니지만 실력으로는 주니어 시절부터 인정받는 유망주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훈련하며 케어받은 하나하나는 동계올림픽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어하던 중국에게 엄청난 정보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식단, 의료진의 케어 일정 등등 꼼꼼히도 빼돌렸겠죠. 이런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인물이 린 샤오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한국인 김선태 감독과 빅토르안 코치까지 합세했으니 한국 빙상 종목 선수 개발 비밀 모든 것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음으로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기 딱 좋은 상징이었습니다.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을 위해 뛰었고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지만 파벌 문제로 떠나온 천재 선수를 중국이 대국의 아량으로 품었다고 선전하기에 너무 좋은 상징이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어린 청년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하고요. 그러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에게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만큼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계속 그 나라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지난 시즌 월드컵 최고 선수에 등극해 ISU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았던 박지원은 이날 남자 1000m 결승에서 라이벌이자 목동 운동장에서 한국 선수들과 함께 유소년 훈련을 받았던 인연이 있는 캐나다 스티븐 디브아에 앞서 1분 24초 903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손쉽게 금메달을 땄고요. 여자 1500m 결승에서는 김길리가 벨기에의 하네데 스맷에 이어 2분 28초 012에 통과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선 이소연, 서유민, 심석희와 나섰지만 넘어지면서 아쉽게 4위로 경기를 마치는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한국은 월드컵 1차 대회를 금메달 4개로 마쳤고 다시 27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월드컵 2차 대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다가올 대회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린 샤오진을 멋지게 제치고 우승하는 모습을, 또 다른 선수들도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학맨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